안녕하세요. 동일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이걸 좀 살펴봅시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과연 다 끝난 것이냐, 이제 다 끝난 것이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2심 판결 잘못됐다, 유죄다 내려보냈어요. 자, 고등법원이 15일에 공판하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이 벌떼처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선거 개입이다.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고법판사 막 다 탄핵해야 된다.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받아들여진 걸까요? 고등법원이 분명히 5월 15일에 첫 공판하겠다고 했는데 닷새 만에 쓱 바꿨습니다. 6월 18일로 공판을 연기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자, 이재명 후보가 1일에 대법원이 내려보냈습니다. 유죄 취지로. 유죄야 이거. 다시 해. 자, 그러면 그래서 바로 하루 만에 갔어요. 고등법원으로, 서울 고등법원으로. 그래서 15일에 첫 공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언제쯤 미뤄진 거라고요? 6월 18일로. 대선은 언제예요?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지지율 잘 나오죠. 1등 해서 대통령 당선되면 대통령 임기가 4일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바로 인수위도 없어요. 이번은 탄핵된 그 선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통령 기간에 파기환 소심 공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복잡한 논란을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요, 요거부터 정리가 가오죠. 5월 1일에 대법원이 판결 내렸어요. 민주당 뭐라 그래요? 6월 3일 대선 앞두고 무리하게 선거 개입하려고 땡겨서 너무 신속하게 급하게 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한 논란부터 짚고, 자, 이 논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대법원이 왜 빨리 했냐? 대법원이 왜 빨리 했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민주당 그렇게 지적을 하죠.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왜 이렇게 빨리 했냐?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원래 신속하게 재판해야 돼요. 선거법만. 특별히. 왜냐하면 선거의 위법을 저지른 사람이 재판이 길어지면 나중에 되면 이 선거에 따라서 당선 무효해야 될 사람이 임기 다 채우는 경우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하도록 돼 있어요. 1심 6개월, 2심과 상심은 각각 3개월. 그러니까 기소되고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6, 3, 3 더하면 얼마예요? 12개월. 1년 내에 끝내야 돼요, 재판을.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공직선거법 재판 얼마 걸렸어요? 1심만 2년 2개월, 2심이 4개월, 3심이 34일. 그러니까 30만 놓고 보면 3개월인데 34일 만에 끝냈으니까, 한 달 만에 끝냈으니까 빨리 끝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끝내야 될 재판이 이게 얼마입니까? 2년 7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죠? 자, 그 부분을 대법원 다수설은 강조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원래 취임할 때부터 선거 판결 633 지켜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해왔던 재판관입니다. 자, 그러면 다수설. 자, 5월 1일에 빨리, 이 34일 만에 빨리 선고하는 게 맞다라는 사람은 이런 이유를 듭니다. 5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법관들 청문회 하거든요. 청문회 때마다 재판이 자꾸 늦어지는 재판 지연이 사법 불신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받았고, 모두가 한결같이 취임사 때 재판 지연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국회의원이 자녀 임기를 거의 마칠 수 있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죠. 자, 이 사건 역시 633 규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에 접수되었을 당시엔 이미 21대, 지금 이 대통령 후보자 등록이 가까운 시기에 이르렀어요. 5월 10일, 11일이 후보자 등록 기간이에요. 근데 5월 1일에 이제 선고를 한 거니까요. 더구나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로 지적을 합니다. 대법관은 1심과 2심 결론이 정반대였어요. 1심에선 이재명 후보 징역형 유죄, 2심은 무죄. 이러한 절차 지연과 엇갈린 실체 판단으로 혼란과 사법 불신의 강도가 유례없다는 인식하에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절차 진행은 적시에 빨리 적당할 때에 처리가 돼야 한다는 유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여러 법원에게도 뚜렷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죠. 왜 빨리 했는지 여기 설명이 이제 한 거죠. 자, 그러면 빨리 하려고 제대로 심리 못한 거 아니냐? 민주당 뭐라고 지적을 합니까? 6만 쪽이나 되는 기록을 어떻게 다 봤다는 거야? 이 짧은 기간에 제대로 심리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답정 넣어 이재명 대통령 안 하게 만들려고 물어붙이는 거 아니야? 이 지금 민주당 논란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법관들은. 이 5명. 신속한 심리를 위해 충실한 심리를 희생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1심과 2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동일한 사건을 보는 시선만 달랐다는 거예요.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1심도 충실했고 2심도 충실했는데 서로 결론이 달랐어요. 그럼 그 둘 중에서 어떤 거를 하면 될지를 보기만 하면 됐다는 거죠.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모든 쟁점을 망라한 다음에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심리를 진행하는 집중 심리주의, 이런 게 법원에 있더라고요. 이거 집중적으로 이거를 심리하는 거. 왜?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건 우리 소송 절차법에서 채택한 지혜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리 방법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과 이 집중 심리주의의 이념, 그리고 선거법 재판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이 사건의 심리에 결론에 이르렀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왜 빨리 했는지 설명을 하죠. 자, 요거 지난 시간에 뉴스터디 보신 분은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로 대법관이 내려보내지만 2명의 재판관이 무죄라고 반대를 하죠. 그 2명은 여기에도 브레이크를 겁니다. 자, 이 5명 다수설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해서 빨리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느 쪽의 결론이든 거기에 이르게 된 논거에 대하여 당사자와 그리고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서 유례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으면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이 법원이 공정한가? 실제로 심리는 충실하게 했나? 이 기대와 심리를 어디만큼 우리가 충족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솝우화를 들고 나옵니다. 설득에 관한 이솝우화에 햇님과 바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이거 DJ 정권이 햇볕 정책 펼 때도 이 우화를 들고 나오잖아요. 햇님과 바람이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게 할지 내기를 하잖아요. 자, 누가 이겨요? 햇님이 이기죠. 온기와 시간으로 따뜻하게 하면서 벗게 되잖아요. 자, 그 온기를 전할 시간의 지속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내게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거가 외투를 벗게 하는 거라고 지금 비유를 하는 것 같고, 그럼 외투를 벗게 할 때 정확하게 벗게 하려면 누가 맞다? 햇님이 맞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따뜻하게 해서 벗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람을 불어서 빨리 막 몰아쳐서 벗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 얘기죠.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하는 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의문은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로 심리 재판한 건 햇님이 가진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해서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건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고
정의 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 깎아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속하게 했다가는 자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2명만이었고 다수설에 따라서 판결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난리가 났죠. 그죠? 대선 전에 한다고.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더 이상 이건가에서 처벌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동투더 뉴스. 자, 민주당이 왜 난리가 났느냐? 이것 때문이죠. 지금 이제 대법원이 이건 유죄 취지니까 유죄니까 다시 하라고 했죠. 그래서 내려보냅니다. 하루 만에 5월 1일에 결론 내려요. 하루 만에 내려보내요. 그래서 이 고등법원 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가 5월 15일을 첫 번째 공판으로 정합니다. 자, 여기서 난리가 난 건데 왜 난리가 났냐? 자, 보십시오.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내려보냈으니까. 대신 뭘 결정하냐면 형량을 결정해요. 형량. 그러니까 유죄인데 어디까지 형량일 거냐. 그런데 이 형량이 왜 중요하냐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이 나오면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선 출마를 못해요. 그리고 민주당은 대선 보조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돼요. 자, 일단 무슨 얘기냐면 후보 등록이 5월 10일, 11일이거든요. 그런데 11일 이후에 그리고 대선되기 전에 이 사이에 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이재명 후보 못 나오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후보가 없어요. 민주당이 그 사이에 새로운 후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후보를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그럼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거냐? 벌금 80만 원 나오면요. 이재명 후보 유죄라도 선거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왜 이게 더 위기였냐면 지금 이 세 개의 발언 중에 두 개가 유죄라는 게 대법원 취지잖아요. 1심도 똑같이 이 두 개의 발언을 유죄로 봤습니다. 그때 1심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형량을 내렸냐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에요. 이게 그냥 벌금형 수준이 아니라 징역형이라고 때린 거예요, 1심이. 근데 내용이 1심과 똑같아요, 대법원의 판단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1심과 비슷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은? 이재명의 대선 전의 선고를 막아야 하는 거죠, 어떻게든. 5월 15일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했을 때는 당시에 5월 내에는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할 것처럼 많이들 해석을 했었습니다. 빨리 해야 된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못 나오냐? 그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아무리 파기환송심이 빨리 결론을 내려도 결국 대선 전에 최종 확정은 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법조계의 중론. 왜냐하면 자, 파기환송심에서 만약에 파기환송심이 여기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가 한 5월 마지막 주 정도에 자,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딱 선고를 했어요. 그렇다고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다시 재상고 하겠죠. 자, 그죠? 재상고를 하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뭐 상식적으로는 대법원이 유죄라고 내려보냈는데 유죄라고 갖고 온 판결을 다시 무죄로 할 가능성은 없겠죠. 왜냐하면 그 대법관 그대로 지금 대법관 그대로 이걸 다시 판결하게 될 거니까. 하지만 어쨌건 절차상 대법원 최종 판결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유죄 선고를 하면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하는데 최소한 27일은 보장이 돼요. 재상고 기한 7일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 20일이 보장이 되거든요. 이거는 피의자에게 보장이 된 기간이에요. 그럼 27일은 보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5월 말에 파기환송심 나더라도 27일이 지나면 결국 6월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아마 대법원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대선은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민주당은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당시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5월 15일에 하다가 근데 갑자기 나 그냥 다음 주에 빨리 할래요. 그 다음 주에 빨리 해요. 그런데 이 27일 중에 재상고 기한은 무조건 보장해야 되지만
요 이유서 제출 기한은 보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논란이라고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다수설은 보장해야 된다는 거지만 대부분이 정말 이거 보장 안 해요. 그냥 빨리 할래요. 하고 만약에 5월 마지막에 정말로 최종 판단 내버리면 이재명 후보도 못 나오고 이제 민주당 후보도 못 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예 이거 연기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갑자기 자기 불리하게 나왔다고 연기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유로 이걸 들고 나옵니다. 민주당은 헌법 116조 뭐냐면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5월 10일, 11일 후보 등록을 하면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하는데 남들은 다른 경쟁 후보는 12일부터 매일 막 뛰는데 재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재판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선거운동 못 하잖아요. 균등한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헌법에서 보장된. 그래서 이 재판을 선거운동 기간에 하는 재판은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거를 부장판사가 받아줍니다. 5월 15일에 공판하겠다고 한 걸 6월 18일로 공판을 연기합니다. 이 이후에 대장동 재판도 지금 연기가 됐죠. 원래 이때 잡혀 있었는데 연기 안 하면 이 부장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탄핵 압박이 받아들여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어쨌건 민주당은 헌법에 따라 요청을 했고 그거를 부장판사가 받아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일단 대선 전에는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대선 전에는 재판부가 강제로 이재명 후보를 뭐 못 나오게 하거나 뭐 이런 방법 없어요. 자, 그러면 대선 후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재판은. 동투더 뉴스. 그러잖아도 우리 김원상 박사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통령 당선 시의 소추 관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 김원상님께는 제가 또 커피 쿠폰 선물도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십시오. 김원상님도. 제가 봤더니 200회 저희 뉴스터디 200회 때 퀴즈에 참여하셔가지고 굿즈 선물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김원사님 또 댓글 보고 이걸 또 하게 됐는데 어쨌건 이 논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논란. 뭐 하루 이틀 논란이 아닙니다. 헌법 84조죠. 자, 왜 이게 논란이냐면 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하던 재판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전 중단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법에 없어요. 자, 헌법 84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은 죄를 짓더라도 재임 기간에는 죄를 짓더라도 내란과 외환 죄를 제외하고는 중간에 재판을 받지 않아요.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기소가 됐죠? 내란죄였으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 대통령이 돼요. 근데 이거 내란죄 외환죄 아니잖아요. 공직선거법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데 대통령 기간에 죄를 지었을 때는 안 돼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기소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예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어온 재판이잖아요. 그죠? 요게 중단이 되느냐 요거잖아요. 요게 명확한 법이 없어요. 자, 이재명 후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것도 중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게 이제 소추 관련 법률인데 여기서 뭐라고 됐어요? 대통령은 재직 중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추라는 게 뭐냐? 결국 소추에서 소는 기소라는 게 뭐예요? 재직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검찰이 기소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추는 소송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소도 있고 소송 수행도 있기 때문에 소송 수행이 뭐냐면 이미 재판이 기소가 돼서 그 재판이 수행되고 있는 건데
요것도 이 추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 시의 재판은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동훈 대표는 요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이 소추는 소송의 제기, 이게 뭐예요? 기소만 해당한다는 거예요. 소송 수행이 아니라 소송 제기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아, 이게 논란이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논란은 뭐냐면, 자, 그러면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자,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면, 일반 상황이라면 유죄로 확정되면 날아갑니다. 의원직도 날아가요. 근데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유죄가 났어요. 그럼 대통령직을 박탈되는가? 이것도 논란이거든요. 자, 작년 10월에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용으로 나오면 대통령직은 상실됩니까? 헌재 사무처장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법률만 놓고 보면 그 전부터 재판을 하다가 대통령 기간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당선 무효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고 나왔는데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재판이 정지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처럼 주장은 좀 뭐냐면 이 헌법 84조의 입법 취지가 뭐라는 거예요? 대통령 직무가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니까 그 기간만큼은 직무 수행을 보장을 해주는 게 취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내란이나 외환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그 전에 진행되던 이런 재판 뭐 이런 걸로 직무가 중단되면 안 된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민주당이 이번 주에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바로 대통령 재판 중단법입니다. 자, 간단합니다. 형사소송법에 한 줄만 넣으면 돼요. 형사소송법에 피고인이 대선에 당선이 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칙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 시행은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누구에게요? 이재명 후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재판은 중단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이 법을 지금 왜 처리 안 하고 법사위까지만 처리할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이주호 부총리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본회의로 넘겨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5월에서 6월인데 6월 3일에 대선이고 6월 18일 파기환송심 재판 공판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당선된 날부터 절차 정지해야 되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적용되잖아요. 당시 대통령 누구예요? 이재명.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재판 못 하는 겁니다. 정지되니까.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법을 하나 더 민주당이 통과시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 행안위에서 통과된 법은 이겁니다. 선거법상 행위삭제법. 이건 뭐냐면, 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게 있죠. 자, 이거 왜 이걸 하냐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내려보는 게 뭐예요? 지금 대선 때 발언 두 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잖아요. 이 허위사실 공표 그 처벌 조항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250조 1항 허위사실 유포죄. 뭐라고 돼 있냐면 선거 당선 목적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자, 이 중에서 뭐에 해당돼서 지금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냐면 바로 이 행위입니다. 행위.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선거법상 행위삭제법. 자, 이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한 줄이에요. 간단해요.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행위 소속단체를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소속단체로 한다.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뭐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 있던 행위를 삭제한 거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 그럼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하냐면 면소법이라고 누가 붙여놨던데 뭐냐면, 자, 보십시오.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재판이 이렇게 돼 있고 원래는 6월 18일에 공판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까 무슨 법? 이 법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이 재판 중단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이 재판 중단은 언제까지 재판? 대통령 임기에만.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판이 없어진 게 아니라 중단된 거거든요. 그럼 5년 임기가 끝나면 이 재판은 다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유죄 취지로 대법원이 내려보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유죄가 무죄로 바뀌진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재판은 유죄로 처벌받을 이재명 후보는 가능성이 큰 거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뭐 물론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내려서 뭐 좀 가벼운 유죄가 될 수도 있지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이 조항이 통과되면 어떻게 돼요? 행위로는 더 이상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재판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면소라는 게 뭐냐면 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향해서 대법원이 유죄로 하라고 해서 지뢰 두세 달 있으면 유죄 취지로 결과 나올 이 재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퇴임 후에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법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모든 어떤 공직선거자도 선거 당선 목적으로 행위를 허위로 했을 경우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 처벌 조항이 없어졌으니까.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한테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런데 당선될 목적으로 나 사기를 치지 않았는데 라고 대선 기간 얘기를 해요. 자, 사기라는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죠. 그럼 이제 처벌받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이 처벌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 논란이 지금 뭐예요? 위인설법 논란인데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누굴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 아니냐 논란이 있는 거죠. 자, 요거 두 개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추진을 하려고 법사위 행안위에서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는 아마 대통령이 되자마자 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진행 중인 재판이 더 있죠. 5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자, 공직선거법 위반 알아봤고 그 외에도 검사 사측 위증교사 2심 남았고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 사건 1심 진행 중이고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1심 진행 중이고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요거 1심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법안으로 어떤 결과가 나요? 이 5개 재판 모두 일단 대통령 재임 기간은 중단됩니다. 그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재판 자체가 대통령은 재판을 안 받는 거니까 재임 기간에 요거는 중단이 돼요. 자, 그러면 퇴임 이후엔 일단 요거는 이 법이 통과되면 처벌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죠? 공직선거법. 그러면 4개가 더 남잖아요. 그죠? 요 재판은 대통령 기간에는 중단이 되고 대통령 끝나면 다시 재판이 재개가 되겠죠? 상식적으로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무슨 시나리오를 내고 있냐면 이거도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라고 국민의힘이 시나리오를 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럼 요것도 안 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쓸 거냐? 이거는 그냥 상상이에요. 흔히 말하는 망상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왜? 이것도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거라도 못할까? 어떻게 하냐면 1번 셀프 사면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의심합니다. 뭐냐면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이재명 사면법을 발의할 거다. 이게 뭐냐면 지금 사면이라는 게 뭐예요? 죄를 졌어도 대통령이 사면해 주잖아요. 그죠? 자, 사면법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최종 판결이 나야 사면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들은 최종 선고 안 났잖아요.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개정할 거라는 거죠.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재판 진행 중인 사람도 사면할 수 있도록. 최종이 확정된 게 아니라 재판 진행 중인 사람도 사면할 수 있도록 법만 이것도 사면법 3조만 개정하면 돼요. 그러면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사면됩니다. 사면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셀프 사면. 근데 이 사면은 누가 할 수 있죠? 대통령이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자기 거 셀프 사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그냥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럴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허위사실 공표죄는 아예 없애버린다. 아예 없애버린다. 네. 이거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아예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 자체를 위헌 판결 낸다는 거죠. 왜 위헌이에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근데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봤더니 새로운 대통령 몫으로 2명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2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또 민주당 목 2명이 이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 김명수 대법원장 비롯해서 요 5명 중에 1명만 데려오면 위헌법률 심판도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해요. 아예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앨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아예 요 있잖아요. 요 4개 재판 진행하는 거. 요거를 공소를 아예 없애버려요. 공소가 뭐냐면 지금 어떻게 돼요?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럼 재판이 진행되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이 사람이 유죄라고 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검찰은 유죄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무죄다.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자, 그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소를 유지하는 이 자체를 무력화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자, 민주당은 검찰 개혁안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폐지를 지금 공약으로 검토 중에 있어요. 검찰을 떼서 공소와 기소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기소청이 있고, 기소를 하는 건 이제 죄를 이제 재판에 넘기는 거죠. 이제 수사를 해서 넘기는 게 있고, 그 기소를 공소 유지하는 공소청이 있는데, 자, 이렇게 나눈다는 건 뭐예요? 검찰의 힘을 지금 빼겠다는 거잖아요. 검찰이 너무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법무부 장관, 자신의 입맛 공소청장을 임명한 다음에 이 관련된 4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를 아예 취소, 우리 그냥 재판 안 할게요 라고 해서 공소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대충 하는 거죠. 재판을. 네. 대충 뭐 이재명 후보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아닌 것 같네요 하면서 제대로 공소를 유지를 안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시나리오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4개의 재판은 어쨌든 계속 남아 있는 거니까. 야,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소설을 쓰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소설을 쓰네. 근데 국민의힘은 뭐예요? 너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하겠는데? 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은 아니 대통령이 국회도 다수당이고 법무부 가지게 되고 검찰 장악하게 되고 헌재도 좀 있으면 유리해질 것 같고 지금 이제 대법관 탄핵 막 하면서 대법원도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자, 왜냐하면 민주당이요 이런 공약을 지금 검토 중이거든요. 대법관을 지금 14명인데 이걸 25명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이에요. 자, 겉으로는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25명으로 늘리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나 이낙연 전 총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전형적인 독재 정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대법원을 보통 늘리는 거예요. 독재 정권들이 뭐 폴란드도 그랬고 뭐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던데 왜 늘리냐? 흔히 말하는 삼권 분립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25명을 늘려놓고 거기에 다수를 행정부 대통령이 가져가는 시나리오를 쓰더라 보통에서. 왜냐하면 소수로 지금 돼 있으면 지금 삼권 분립으로 행정부가 관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25명 늘려놓으면 그걸 틈을 찾아서 다수를 대통령이 가져가더라. 그게 바로 독재 정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쨌건 대법원까지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막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법 쿠데타를 해소하려고 한 거다.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라는 거죠? 민주당은 민의의 투표권. 국민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다는데 그거를 사법부가 막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죠. 이걸 민주당은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자, 이건 또 철학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복잡한 문제인데 어쨌건 시스템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은 건 일단 재판은 중단될 대통령이 되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거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이 법안, 공직선거법은 더 이상 처벌하기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선거법상 행위삭제법을 추진할 거니까. 자, 나머지 4개 재판은 일단 대통령 기간에는 멈추는 거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럼 퇴임 후에는 이 재판은 돌아갈 거냐? 지금 상황으로는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것도 퇴임 후에도 못 돌아가게 뭔가 수를 쓸 거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나리오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퀴즈 나갑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헌법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1번 국군 통수권, 2번 긴급 명령권, 3번 계엄 선포권, 4번 불소추 특권. 헷갈리시는 분은 중간 부분 좀 보시면 대법관들이 신속한 재판 두고 싸웠던 그 다음 줄만 보시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있으신 분은 아까 김헌상님처럼 김헌상님 꼭 선물 받아가시고요. 네, 김헌상님처럼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데이, 주말 오후 3시엔 동인간 뉴스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사님들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퀴즈가 뭐였나요? 봅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치 인생.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죠. 그 중에 3번의 고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두구두구 4번. 아니요, 이게 이럴 리가요. 2024년 총선에선 대승을 거뒀죠, 민주당이. 예. 자, 많이들 맞춰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정답자 코징이님 4번. 24년 총선 앞에 맞춰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개장수님, 우리의 바람이었던 4번. 젠장 하시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기길 바라셨던 것 같아요. 네, 젠장. 유유흐흐 같이 붙여주셨네요. 네. 자, 세 번째 정답자님은요, 유로노마드님.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재밌어요. 저도 이거 하다 보면 한 사람의 일대기를 쫙 정리를 하다 보면 저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 이 사람 이재명 후보 파란만장했어요, 그죠? 자, 네 번째 정답자님은요, MOSO님, 모쏘모쏘님. 왜 법카를 안 다루셨을까요? 말단 공무원은 법카 0.001원도 사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법카 얘기가 빠졌나요? 네, 이 사법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다뤘으니까. 법카 이야기는 제가 따로 뉴스터디에서 정리를 몇 번 해드렸고, 지금도 진행형이니까 또 앞으로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당첨자님은요, 두구두구 리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LEE, 그 다음에 한글로 L님. 진짜 정답 4번. 이번엔 제대로 판결되었지만 여전히 답답합니다. 네, 요거 제대로 판결 얘기가 이재명 후보 관련된 판결이라면 공직선거법 얘기 같은데요. 어쨌건 축하드립니다. 리엘님 맞추셨습니다. 그리고요, 정답자 말고 저에게 충고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습관이 있나요? 최철규님께서 습관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어쨌건이라는 말이 10초마다 나온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어쨌건을 제가 그렇게 많이 쓰나요? 돌려보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고쳐요. 고치겠습니다.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자, 정답자 5분은요,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의 뉴스 들어가신 다음에 게시물 클릭만 하시면 어떻게 선물 받을 수 있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꼭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